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오늘은 브라인드로입니다. 자, 극단적 투매, 늘어짐과 눌림목과 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시장 자체가 오늘은 9월 21일이고요. 코스피 증시가 다시 지난주에 조금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약간의 그 만기일의 오버슈팅의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오늘 다시 2,500선 초반으로 밀리면서 많은 투자분들이 조금 불안해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촉발이 됐겠죠.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밤새 FMC 금리가 발표된 이후에 급한 하락을 좀 보였고, 또 하나가 아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영향이 큰데 외환시장 원화 환율이 최근 한 두 달 동안에는 거의 1,300원대 좀 멈추다가 오늘 이렇게 10원 이상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두심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가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았는데, 주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주식을 움직이는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첫 번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환율의 변화가 좀 중요하겠죠. 환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평가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차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 관점에서는 차손이 되는 거고, 매수 여력은 있겠죠. 매수 여력은 있는 거고, 항상 주식은 상대성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달러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는 좋아지고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한국 주식 기준으로 보게 되면 차손이 발생하는 거고, 근데 대신 이제 다시 신규 매수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보통은 외국인들이 우리 아시겠지만은 가장 제가 가끔 요 주식 클래스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코스피 상황인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LG에너지솔루션하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을 빼고 나면 외국인 비중이 전부 다 50%대가 넘습니다. 50% 육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좀 멈추게 됩니다. 근데 그 흐름 자체가 두 번째 단계, 주식이 그렇잖아요.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개인이 사든 외국인 사든 기관이 사든 누가 사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사는 주체가 좀 부재하게 되면 종목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같은 가격이 있는데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조금 더 빠질 거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겠죠. 근데 지금 같은 장은 전체적으로 수급의 부재란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급은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전부 다 성향이 좀 다르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개인은 조금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요. 기관 투자가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아주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적극적이진 않아요. 대신 순환은 빠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성격 자체가 좀 느긋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큰 자금 운용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전체가 아닌 거고 우리는 이게 전체인 거죠. 기관도 이게 전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런 현상, 환율이 오르고 수급의 부재가 오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도주의 부재가 오겠죠. 이 주도주의 부재는 대부분이 우리나라 지수 산정 방식이 지수 산정 방식,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이런 거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런 종목이 대부분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삼성전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의 주가가 생각보다 부진하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 좀 7만 전자도 이탈 많이 하락한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도 계속 50만 원 밑에 있고, 하이닉스도 빠지고, 하이닉스는 약간 빠졌다 올랐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의 비중이 한 6%밖에 되질 않아요. 혼자서 1.89% 올랐습니다만 지수 기준으로는 6%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 정도를 차지를 해요. 이렇게. 근데 20% 차지하는 게 1%밖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는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을 하니까 주도주가 없는 것도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도 빨간 색깔이 없죠. 대부분 다 하락세입니다. KB금융이 금융주들은 올라갑니다만 이거 자체가 주도주라 말하기에는, 우리가 말할 때 금융주 올라간다고 해서 금융주가 몇 개가 되겠어요? 50개도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그냥 그들만의 리그인 겁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통신주만 사고 있다면, 금융주만 사고 있다면 지수랑은 상관이 없고 상관이 덜한 거죠. 그 관점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투매란 건 뭐냐 하면, 이제 종목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 개표진 엔터 주죠. 창 막판에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갑자기. 그죠? 2시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그럼 어떤 개별 이슈가 나온 겁니다. 뭐 블랙핑크의 재계약이 뭐 불완전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밀렸을 경우에는 이게 또 YG엔터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게 이게 주식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종목도 있긴 있습니다만 만약에 레인보우가 떨어지면 뭐 다른 로봇이 떨어지는 것처럼 엔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SM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같이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이런 종목이 그래도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데 극단적 투매, 아까 약간 YG의 어떤 이슈가 됩니다만 극단적 투매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다음날 다음 거래일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가가 떨어지지만은 이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다음 거래일이죠. 보통 다음 거래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느 정도 반등은 하겠죠. 예를 들어서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한번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일단은 우리는 좀 다른데 기관 투자가들 우리 7254 하면 되겠죠.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YG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이미 연기금 조금 비우고 있었고 오늘 외국인도 비우고 있던 상태에서 돌발 악재 같지만은 우리는 몰랐을 뿐 시장은 계속 반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주가가 뭐 가만히 있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저 블랙핑크 이슈는 YG 쪽에서는 이쪽에서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한번 확인 사살이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한 번에 8만원대는 올라가지 못하겠죠. 이런 게 이제 극단적 투매인데 시장도 지금 약간 그런 뷰를 갖고 있어요. 그런 상태 왔을 때는 아무래도 레버리지의 도미노도 오겠죠. 레버리지 도미노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시장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쁠 때는 바로 이 자료가 악수가 되는 거죠. 신용융자가 높다는 것이. 지금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신용융자가 대부분 20조 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정식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가 레버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에 풀타이가 가능하나 만약에 시장이 흔들려버리고 하다 보면 시장이 흔들리는 관점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특정 종목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주 같은 경우가 배당 매력을 놓고 안정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투자가도 금융주 한 종목을 몰빵하진 않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이 만약에 부실하다면 대부분의 습관적으로 이 종목을 팔게 됩니다. 그렇게 증거금을 끄다 보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아까 반대로 SM 같은 종목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안 파. 처음에는 이런 종목을 팔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레버리지 온다면 하락하는 종목을 줄이겠죠. 카카오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로 줄 수 있는 거는 이것보다는 이제는 04150 사람의 심리적으로는 생각보다 덜 빠지고 지금 팔아도 손해 없는 예를 들어서 그냥 보합권 수수료 팔고 뭐 다시 사지 뭐 이걸 등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것까지 건드리게 되는 거죠. 잘 가는 종목까지. 근데 많은 투자분들은 대부분 반대로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거부터 팝니다. 이런 차트부터 수익 난 거부터 팔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매한 거는 두고 또 이것도 팝니다. 그 다음 파는 게 또 이거예요. 이건 이런 게 아니니까 상각이니까. 실제적으로는 반대로 하는 거죠. 이걸 팔아야 되는데. 아니면 또 반대의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현상 자체가 보통 극단적 레버리지의 도미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약간 눌림목과 늘어짐의 차이인데 종목마다 눌림목이 있고 늘어짐이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은 늘어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HBM 관련 좋은 회사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엔비디아, AI 반도체 다 좋은데 주가가 보여주는 이런 이상 변동성은 한편으로는 투기적 수요를 자극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볼 때 그냥 조용하게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물론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용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순간부터 이렇게 극단적 상한가를 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생각보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가 되게 공격적이고 그러면 이 가격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미반도체 같은 이미 고점을 형성하고 6만원이 넘었죠. 6만원을 형성하고 벌써 10%만 빠져도 54,000원, 20%가 빠지면 42,000원입니다. 아직은 뭐 버틸 수가 있긴 있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늘어짐과 눌림목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나마 좋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만은
만년제 있어요. 이런 패턴이 있다면 대부분의 투자가분들은 이거보다는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런 종목을 먼저 줄입니다. 근데 그게 정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늘어짐과 눌림목 사이에서 생각보다 눌림목보다는 늘어짐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걸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눌림목이라 그러면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유화적입니다. 아, 요거는 괜찮은 거야. 다시 올라갈 거야. 근데 늘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일 무서운 게 늘어지는 건데, 늘어지는 거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근데 그때 내가 버틸 수 있는 가격,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볼까요? 조금 이거는 극단적인 예가 될 수가 있는데, 그냥 LG 에너지솔루션 한번 봐볼게요. 좋습니다. 좋아요. 뭐 배터리 우리나라 1위 회사입니다. 계속 자금 조달도 했고. 그래서 근데 50만 원에서 이렇게 막 버티다가 이건 눌림목이죠. 이건 눌림목이에요. 그때까지 눌림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눌림목을 실현하는 요 정도 자리가 오면 이거는 늘어짐이죠. 눌림목에서 늘어짐에 갈 때 사실 실제적으로 저도 영상을 함께 하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이때 가장 인간의 가장 그 번뇌와 고민이 많이 공존을 하죠. 이미 알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늘어졌을 때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에 기회비용이 존재하는 거죠. 왜? 그 다음부터 내가 눌림에서 전환할 때도 저항인 거고. 물론 지금 이 영상은 LG 에너지솔루션을 사고 팔아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그나마 건전한 종목에 대한 샘플을 들었는데 이거는 사실 정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눌림목에서 늘어짐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생각보다 많은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기회비용, 하나는 이제 목표가가 달라지겠죠. 눌림목까지는 수익의 목표였지만 늘어지게 되게 되면 본전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은 시장은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린 그래 왔으니까. 지금은 약간의 극단적 투매니까. 과연 올라갈 때는 또 다른 주행 주도주가 나올지 아니면은 원래까지 갈 수 있는 누구는 알 수는 없죠. 이런 장이 전개될 때 많은 투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극단적 투매는 어쨌든 반등이 나옵니다. 급한 하락이니까. 하지만 반등이 나올 때 그 파워와 종목과 힘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와 닿을 듯 안 닿을 듯 하지만은 이 한번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란 듯이 달라졌겠지만 과연 돌아서는 장에서는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올라가는 종목들 파워 게임 그리고 거기에서의 적절한 배분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렵죠. 주식이 어려워요. 하지만 때로는 한번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